보내세요. 자, 이게 오늘 올라간 자료입니다. 근데 이런 자료가 지금 700개가 만들어지고 저는 1000개까지 하루도 걸리지 않고 올린 다음에 1000개 지나고 나서 스톱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저거는 제작할 때 한 달에 한 달치를 미리 만들어서 그날 일주일씩 팍팍 올려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아주 재미있게 매일매일 쓸 수 있는데, 이거를 매일 올리다 보니까 제가 공부가 많이 돼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좋은 말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많은 말 중에서 제가 골라서 교육에서 쓰고 뭔가를 만들고 싶고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 내용이 그냥 갖다 인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내 것으로 만드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던지지 말고 나하고 융합을 하라는 겁니다. 자, 5개가 융합이 쭉 돼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저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것처럼 사람들한테 던졌을 때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팩트를 사용하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솔개를 끄집어낸 건 최근에 그 솔개 동영상 아시죠? 근데 그 솔개 동영상이 팩트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문제가, 이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미 얘기가 됐는데도 아직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고 저 그 설계 동영상을 계속 어디 가서 보여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가능하면은 내 것으로 만들 때 팩트가 아닌 거는 빼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주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라. 쉽지 않은 일이죠. 충분한 시간을 투자했을 때 내 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를 사셔라. 무슨 말일까요? 가장 중요한 컨텐츠가 강사분들이 앞에서 이야기할 때 슬라이드, 굉장히 많은 좋은 자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컨텐츠는 뭘까요? 강사자 자신입니다. 내가 앞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자꾸 사람들이 중간에 빠지고 얘를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열정이나 신뢰 이런 단어들을 전달할 수 있는 핵심은 강사의 목소리고 제스처고 소통의 방법으로 이게 전달이 되지, 실제로 슬라이드가 그걸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컨텐츠는 뭐다? 앞에 서 있는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이 어떻게 멋지게 표현하라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창조하라. 파워포인트를 쓰시는 분들이 늘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창조하라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제목과 첫 페이지를 창조하라. 오늘 얘도 좀 걱정입니다. 집에서 300번 넘게 해보고 사실 배터리까지 새로 교체하고 왔는데 아까 2번 떨어지더니 교체하면서 얘도 좀 걱정이에요. 자, 흔하디 하는 파워포인트 첫 페이지에 쫙 넘어갑니다. 이게 제가 여기저기에서 만들어진 파워포인트 첫 페이지예요. 뭔가 와닿는 게 없죠. 사람들한테 딱 전달을 해가지고 이거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자랍니다. 자, 첫 페이지는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장시간 노출된다. 어떤 때는 첫 페이지가 30분 정도 오픈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다 보고 오늘 저거 보면은 내가 그 도움이 되겠군. 앉아서 첫 페이지를 보면서 대부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대부분 첫 페이지도 결정되고, 실제 첫 페이지가 엉망 페이지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첫 페이지에다가 전부를 포함시켜야 돼요.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30분, 1시간, 2시간짜리 중에서 첫 페이지에다가 핵심을 딱 담아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뭘 담을까 하다가 진짜 훔치고 싶은 강의용 PPT 하는 거, 요 그림을 최근에 인터넷에서 이제 다운을 받은 겁니다. 물론 저는 그림 다운받을 때 사용해도 괜찮은 거기 가서 받아요. 근데 그 픽사데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91만 장 있는데
화질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 다 공짜로 받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상업적으로 써도 됩니다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꼭 거기 가셔서 좋은 자료 받아서 막 쓰셔도 됩니다. 어느 사이트 다시 한번 말해. 픽사레이요. 픽사레이. 네, 그럼 거기 가면은 91만 장이 있는데 그 91만 장이 화질이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는 수준이 아니고 최고의 화질인데 그 화질 자체를 공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따 끝나고 제가 기록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명쾌하게 만들어라. 자, 사람들에게 오늘 강연을 합니다. 와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자, 이제 불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말입니다. 하는 순간 벌써 가버리죠. 왜? 바빠요. 현대인은 바쁘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뭔가 딱 전달해 주지 않으면 바로 돌아가 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빵 때려주라는 거예요. 뭐로? 키워드. 나는 이런 얘기 할 거야. 제가 오늘 처음에 던진 키워드 뭐였습니까? 소통 혁신이었죠.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소통을 혁신하라. 저는 소통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던졌는데 이 키워드를 위해서 만든 게 키워드 애니메이션입니다. 제가 이걸 지금 현재 3,000개 정도의 단어까지 완성을 했는데 자, 입으로 하겠습니다. 빰빰빠바바 빠바밤빰빰 빵. 사실 학생들한테 긍정이라는 그 강의를 하러 갔을 때 생각을 한 거예요. 학생들은 부정적이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절대 긍정하라. 노노노가 모든 게 우리가 예스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갖고 가서 딱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빠밤빰. 이 사람들이 막 집중합니다. 졸다 말고 하다가 뭔가 하는 순간에 근데 이게 사실 사운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많이 틀립니다. 근데 마지막에 빵 때리는데 이 정도 사운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정도로 빵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전 그 억지로 이제 저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세요. 제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요. 요거는 통이라면 뭘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뭔가 집중을 막 하고 있는데 엉뚱한 게 나오는 거예요. 뭐로 나올게요? 대한민국 지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요거는 어떤 분이 의뢰를 해서 제가 만든 건데 성공 리더십 강연자예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하는 리더십은 성공 리더십, 유머 리더십 이런 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표현할 때 이 시작하면서 딱 집중해주면 뭐냐? 집중이 확 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 나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성공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왔어. 딱 이렇게 하면서 가시면 돼요. 자, 맥락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맥락 효과는 뭐냐면은 먼저 주어진 정보나 인식에 따라서 나중에 들어가는 정보에 대한 지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강사분들이 시작을 하면서 멋지게 딱 던져주면서 던지면은 어떤 오늘 강연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어설퍼지고 부정적인 게 나와도 그 사람은 처음에 받은 그 느낌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맥락 효과 때문에 처음에 멋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제목과 첫 페이지를 멋지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목차입니다. 흔하디흔한 목차 볼까요? 자, 어디 가서 막 보는 그냥 쓰면 안 되는 목차입니다. 자, 이런 기대감이 전환주는 목차 말고 진짜 목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목차는 뭐예요? 순서다. 또 목차는 포인트다.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개인 강연을 하러 가다가 그분하고 이제 강연 끝나고 이제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스토리는 포인트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분이 그렇게 던져준 걸 가지고 이제 제가 했는데 우리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사실 쭉 나열되어 있지만 저는 제 머릿속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어져야 스토리가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목차를
순서로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내용이 나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100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에 갈 때 되면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목차를 만들 때는 꼭 명심하세요. 바로 목차를 만들 때는 이 포인트를 핵심으로 만든다. 무슨 포인트? 스토리에 대한 포인트로 목차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강연이나 이런 게 나열이 아니고 스토리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요거는 꼭 명심하세요. 사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터득한 건 작년인데 이러고 나서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놨던 자료들을 거꾸로 보니까 다 엉망이에요. 다시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꼭 명심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목차는 이정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해서 던지기도 하고 또 재밌게 키워드로 이렇게 던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스토리는 뭐냐면은 창조하라의 세 번째예요. 예전에 이런 황금열쇠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걸 10,000개 이상 만들었어요. 왜 만들게 됐냐면은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5,000명이 넘는 친구분한테 매일 생일 선물로 15분 전후됩니다. 매일 보냈어요. 이렇게 1년을 보내다 보니까 똑같은 걸 그 다음에 또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머리 엄청 써가지고 쓴 게 여기다가 해피 버스데이를 넣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또 1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년이라는 시간 또 금방 가더라고요. 아, 그럼 이분들한테 색다른 뭔가를 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게 제가 하는 게 이런 작업이니까 거기에다가 키워드를 만들어서 5,000명의 친구들한테 매일매일 선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황금열쇠를 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저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도 되고 2단으로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커버용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기도 하고 지금은 황금열쇠가 실질적으로 저한테 완성된 게 한 몇만 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제자들이 만든 것까지 치면은 아마 수십만 개가 완성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세 가지를 창조하라고 그랬죠? 제목, 첫 페이지를 창조하라. 두 번째, 목차, 포인트를 창조하라. 세 번째,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파워포인트 디자인 부분을 한번 볼까요? 디자인 그러면 사실 생각보다 우리는 벽을 느낍니다. 왜? 디자인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디자인은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파워포인트 디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픽은 뭐냐면은 정보를 제대로 해주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다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워라. 자, 지워라는 뭐냐면은 자,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디자인에다가 붙이려고 하는 순간에 딱 디자인 벽이야 라고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자, 디자인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웁니다. 벽을 지워요. 또 지워요. 또 지워요.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동양화가 나옵니다. 동양화의 특징은 뭡니까? 여유. 여백을 통한 여유. 또 하나 뭐냐면은 바로 세련미가 있습니다. 왜? 세련미가 주는 핵심 중에 하나가 여유예요. 이런. 근데 우리는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자꾸 채우고 싶고 많은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동양화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여유 자료들의 쓸데없는 걸 지워주시면 의외로 답이 나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보여준 콜라를 좀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파워포인트 이렇게 갑니다. 위에 저 바, 저거 바 없으면 지진 나는 줄 알아요. 그 꽉 채워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회사 소개 그리고 뭐 이런 걸 강조한다고 해서 폭탄 좋아하시는데 폭탄 촌스럽습니다.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뭐 나의 뭐 다짐 자기 소개 꼭 이런까지 듣는데 실제로 저 주위에 있는 것들이 슬라이드에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냥 딱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콜라 27.5개의 문제가 있다라고 딱 한 명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헷갈려지는 겁니다. 자, 지워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줄여라.
자, 이제 하이 컨셉에 대한 소개로 제가 쭉 이런 단어들을 만들었는데 사람들한테 이런 단어를 말고 그대로 또 읽고 있어요. 트렌드의 분석을 통한 그러면은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안 듣고 뭐합니까? 눈으로 자기가 직접 읽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짧게. 그리고 멘트로는 이렇게 화면에는 노란색을 보여주고 자기 입으로는 저 위에를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 놓으면 사람들이 간단하게 핵심만 보고 바로 제 입으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줄여서 사람들한테 명쾌하게 던져줄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해야 합니다. 자, 뱃살만 줄이지 마시고 내용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줄여라였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쪼개라. 자, 하나의 메시지를 담아라. 하나의 슬레이드에는 하나의 메시지를 담아라. 우리 많이 듣지만은 욕심이 생겨서 채우다 보면 그게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자, 제가 예전에 이제 만들었던 죽은 시인의 사회 시계 산업에 대한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가지를 한 페이지에 담고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 두 가지는 그냥 전부 쪼개버리세요. 얘 따로, 얘 따로. 이런 포인트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쪼개서 다음 페이지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은 집중도가 훨씬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의 세 번째는 쪼개라.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둘을 쪼개놓습니다. 그래서 지워라, 줄여라, 쪼개라. 파워포인트 요 세 가지만 지킬 수 있으면 파워포인트 디자인 생각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을 못 버리기 때문에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요즘 저걸 키스라고 그러죠? KISS 저렇게 해가지고 키스라고 표현하는데 뭡니까? 심플이죠. 메시지를 짧고 명쾌하게 던지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빈 공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까 제가 동양화처럼 빈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랬습니까? 비워둬라. 그죠? 근데 우리는 빈 공간을 채우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꽉꽉 채우고 싶은데 자, 뭐예요? 마녀입니다. 머리에 까마귀가 있고 빗자루 타고 딱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연극을 보러 갔는데 이런 복장을 하는 사람이 딱 빗자루 타고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나는 마녀입니다 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마녀구나 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마녀 역할을 하고 이런 복장으로 이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뭐지 하고 있을 때 제가 저를 마녀로 소개하려면 입으로 저는 마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호나 그림이 해주는 역할은 바로 이런 거죠. 메시지 스스로, 그림 스스로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 이미지는 안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이렇게 다 빈 공간만 있으면 거기다가 무슨 아이콘 넣고 싶고 무슨 색깔 채우고 싶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채우시지 않으면 파워포인트 디자인이 계속 멋지게 업그레이드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거는 사실 그 마음에서 확 해버리면 대부분 이걸 읽어요. 왜? 화살표 때문에. 근데 사실은 왼쪽 아래 그래서 이걸 동시에 하세요 그래버리면 사람들이 반은 웃지마 반은 하 그러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볼게요. 자, 전어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물고기인데 전어는 뭐를 돌아오게 한다고 그러죠? 집 나간 며느리를 돌아오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콘텐츠는 뭘 돌아오게 할까요? 네, 정신 나간 청중을 다시 불러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를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자, 뭐예요? 빙산이죠. 사실 빙산은 위아래를 나눠 가지고 바닷속에 있는 빙산은 11%가 우리 눈에 보인답니다. 근데 우리가 강사로서 해야 하는 일은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저 11%를 가지고 100%를 설명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를 잘 선택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은 멋진 강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해주는 역할이 뭐다? 표현을 고도화시켜주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지금 시간 보면서 빨리빨리 나가다 보니까 말이 빠른데 평상시에는 이거보다 1.2배 정도 느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스토리가 뭐냐? 우리는 스토리에 대한 내용은 다 아는데 스토리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스토리는 줄거리가 있고 그 줄거리가 이어졌을 때 스토리입니다. 야, 너 어제 뭐 했어? 그러면 우리는 쉽게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강의장에 나오면 스토리대로 안 하고 1. 회사 소개 2. 양력 이런 식으로 스토리로 풀지 않고 이걸 나누려고 하는 버릇이 있는데 스토리로 풀으라는 것이죠. 자, 스토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삼막. 여러분들 삼막 3장이라 해서 인생은 삼막이라고 그러죠.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1막은 뭐냐면은 1막, 2막, 3막 중에 1막은 오프닝, 2막은 메인, 3막은 엔딩. 잘 알고 있어요. 너무 흔한 말이니까. 근데 이 오프닝, 메인, 엔딩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으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 메인에서는 어떻게 해서, 엔딩은 딱 이겁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엇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스토리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스토리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거예요. 메인을 빼고 무엇이 어떻게 되었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중간 내용은 몰라도 강의 끝나고 나면 아 맞아 오늘 그 사람이 그 얘기 했지? 라는 걸 기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예를 드는데 강연 다 끝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사람들 표정이 딱 이래요. 그래, 할 말이 뭐야? 바로 저 부분이 뭐냐면 오프닝과 엔딩을 제대로 던져주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3막을 잡을 때 오프닝과 엔딩을 잡고 나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토끼와 거북이에 대해서 이 예를 드는데 첫 번째 오프닝은 세 가지입니다. 현재 상황, 그 다음에 배경, 그 다음에 변화, 그 다음에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오프닝을 이야기할 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제시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메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딱 전달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메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 스토리는 세 가지다. 3장은 세 가지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엔딩에서는 한마디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명쾌하게 마무리를 해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신의 훈수예요. 여러분들 신의 한수 영화 보셨죠? 네. 자, 신의 한수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주인공이 아니고 저는 밖에 있는 사람을 봤어요. 신의 훈수라고 바꿔가지고요. 왜 바꿨을까요? 훈수를 두는 사람은 직접 두는 사람하고 다르게 전체를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객관적인 시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뭡니까? 승부를 탈피해요. 누가 이기든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훈수를 두는 사람은 직접 두는 사람보다 더 잘 둘 수밖에 없습니다. 다 볼 수밖에 없고. 자, 실제로 이런 신의 훈수처럼 멋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영업에 성공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팔기입니다. 이거 예를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자, 빚을 그냥 파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파냐면은 스님한테 비팔기예요. 실제로 중국에서 그 남부에 있는 큰 기업에서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거액 연봉을 걸고 사람을 모집을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가서 빚을 팔아오라라. 근데 조건이 뭐냐면 사는 사람은 100% 스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많이 응시를 했죠. 연봉이 굉장히 컸으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3명이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1개를 팔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팔고 어떤 사람은 10,000개를 팔았습니다. 1개를 판 사람은
가서 스님한테 빚 좀 사세요라고 얘기했다 핀잔을 먹고 내려오고 있는데 빚을 내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 어떤 돌 위에 어떤 스님이 앉아가지고 머리를 빡빡 긁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빚을 꺼내가지고 스님 손톱으로 하면 위험하고 안 좋으니까 빗을 사용해서 머리를 긁어주세요 해가지고 한 개를 팔았답니다. 자, 그리고 10개가 있습니다. 10개는 어떻게 팔았냐?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냥 가서 거기서 열심히 본 거예요. 아, 어떻게 팔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생각을 한 게 사람들이 그 법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대부분 이렇게 옷매무새를 단장하고 머리를 만든다는 걸 보고 아, 여기에 빗을 거치해 두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분이 10개를 스님한테 팔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요. 만개를 팔았습니다. 어떻게 만개를 팔았을까? 돈 된다. 돈 된다. 맞아요. 자, 세 번째는 공독소라는 이름을 활용한 거예요. 세 번째 영업사원은 처음부터 아주 자신만만하게 가가지고 1000개를 딱 내려놓고 스님, 오는 손님한테 머리를 빗어주시고 빗을 선물하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다시 또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해서.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공독소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써가지고 하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하고 1000개를 내려놓고 한다는 소리가 만약에 사람들 반응이 오면 이거 안 받아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실제로 해서 선물을 하니까 너무 반응이 좋다 보니까 10,000개를 주문했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아까 훈수를 두듯이 뭘 봤냐면 보세요. 1개는 스님을 봤어요. 10개는 뭐 봤을까요? 스님 만나는 사람. 10,000개는 뭘 봤습니까? 아이고. 맞아요. 거기까지 봤기 때문에 크게 다르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애가 훈수 드는 것 좀 보세요. 너무 이뻐가지고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고 제가 다운을 받아놨는데 이렇게 훈수도 듭니다. 시간이 좀 오버했는데 좀 5분 정도에서 끝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개발하라. 자, 사실 봄인데 이제 나가면 전부 다 꽃이죠. 저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여행을 하는데 제가 성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행을 할 때 혼자 가지 않고 여러 명한테 갔는데 성격이 더러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왼수 같은 사람까지 다 데리고 갑니다. 자, 여행을 한번 이제 떠나보기로 합시다. 근데 여행을 그냥 떠나면 좋은데 어떤 여행을 떠나느냐?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떠나는 거예요. 자, 어떤 여행을 떠나느냐? 바로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림 좀만 바꿔볼까요? 지구를 우주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제 여행 하신 분 없으시죠? 저는 어제 2100만 킬로를 여행했습니다. 실제 했나 안 했나 확인해 볼까요? 자, 그냥 하지 않고 72억 명을 데리고 제가 직접 운전을 했어요. 지구를 데리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자전은 하루에 4만 킬로, 공전은 250만 킬로, 태양이 은하계를 공전합니다. 하루에 1800만 킬로. 그러면 전부 더하면 얼마일까요? 하루에 우리는 매일매일 지구별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하고 있어요. 얼마큼? 2100만 킬로를. 자,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이제 저녁 때 하늘 보고 끄 이렇게 손을 흔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면허증이 꼭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면 저 면허증 발행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사진하고 몇 개하고 바꾸면 되니까. 자, 앞으로는 밖에 나가서 저녁 때 별이 떠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손을 흔들어 주세요. 저쪽에서 어린 왕자가 올지 아니면은 ET가 와서 이러고 올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개발하라.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고3 학생들 특강을 부탁을 받았을 때 이 얘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은 사람들한테 긍정의 마인드도 주고 행복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개발해서 오늘 아셨으니까 이거 갖고 가셔서 여러분 거로 쓰시면 돼요. 아까 그 사진만 바꾸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감성을 전달하라.
지금 스토리를 이야기했죠. 스토리는 사람을 소통하게 하고 그리고 공감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감동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해주는 건 뭘까요? 감성의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최근에 제가 짓고 있는 건물인데 멋지죠? 123층입니다. 자, 이런 건물을 짓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일은 뭐예요? 제일 먼저 설계하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 하는 일은 뭡니까? 바로 철골이 올라가죠. 이 철골의 역할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뭐가? 내부가 채워져서 올라옵니다. 이 내부를 채워주는 게 뭐예요? 콘텐츠. 그리고 이 내부까지 채워진 건물이 이쁘게 마무리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키워드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쾌한 전달력, 콘텐츠는 표현의 고도화, 스토리는 감성의 유도감. 이것들이 뭐냐? 바로 프레젠테이션의 기본이면서 원칙입니다. 이걸 지키고 나면은 멋진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이 컨셉이라는 이름으로 저거를 업그레이드를 하라 쭉쭉 나오겠습니다. 하이 컨셉은 뭐냐? 창의성, 감성, 독창성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이 컨셉입니다. 하이 컨셉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소통을 혁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통을 수치를 올려라.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이 컨셉이고요. 그리고 하이 컨셉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창의성, 감성, 독창성이었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한테 힘든 그런 부분, 기계한테 뺏겼던 이런 많은 부분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요. 자, 하이 컨셉으로 이제 만들어진 명량 영화인데 여러분 천만 영화가 아시죠? 천만 영화에서 1위는 명량입니다. 1700만 명인데 이 1700만 명이 들어올 영화라고 저는 안 봤어요. 근데 많이 왔기 때문에 분석을 해봤어요. 왜 저만큼 들어왔을까? 첫 번째, 이순신이라는 영웅이라는 캐릭터 때문에 일단은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순신 리더십 신도림이 한참 있는데도 10년간 영화가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강력한 이펙트 회전. 명량이라고 하는 12척을 가지고 수백 척을 이긴 그런 거를 소재로 삼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이 컨셉을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하이 터치하라. 자, 하이 컨셉은 키워드, 스토리 콘텐츠, 스토리를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진짜 화려하고 멋지게 완성을 시켜줍니다. 쭉쭉 나갑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 빨리빨리 설명해서 마무리할게요. 파워포인트에서 진짜 중요한데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책을 사면은 컴퓨터를 놓고 열심히 읽는데 생각보다 힘듭니다. 파워포인트 평균 이런 책들 3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거든요. 그래 놓고 컴퓨터 켜놓고 책 놓고 한 100페이지까지 가는 사람들 대부분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컴퓨터 교재 활용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소설처럼 읽어라. 말이 쉽지 어렵지 않습니까? 파워포인트 책이나 이런 걸 사면은요, 파워포인트뿐만이 아니고 이런 교재를 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컴퓨터를 켜지 않은 상태로 읽어보세요. 3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들어오느냐?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자, 그날은 보지 말고 둘째 날 다시 처음부터까지 읽어보세요. 3시간이 똑같이 걸리지만은 두 번째는 뭐가 들어오냐면 여러분들한테 단어가 들어와요. 그때까지 컴퓨터는 키면 안 됩니다. 셋째 날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제는 무엇이 들어오냐면은 내가 이 책 중에서 어느 부분이 쓸모가 있는가가 나오기 때문에 소설책처럼 읽으면은 교재 활용법이 쉽습니다. 그리고 돈도 안 들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동영상.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갖고 동영상 가지고 사고 굉장히 많이 나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버전 문제입니다. 2007에 3에서 7은 디자인이 업그레이드 됐고 문제는 2010부터 동영상이 저장이 돼요.
이 이전 버전은 동영상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걸 갖고 다른 데 가서 제 노트북을 안 쓰고 2007에서 열면은 동영상이 연결이 깨집니다. 이걸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폴더에 동영상을 꼭 담아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 포맷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문제인데 가능하면 WMV라는 포맷으로 동영상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인터와 마우스 문제인데, 이거는 포인터와 마우스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동영상을 바로 보기를 안 했을 때 문제입니다. 자, 동영상을 파워포인트에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재생해서 바로 자동 실행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포인트일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요거를 꼭 명심해 주셔야 사고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약입니다. 한약인 줄 아셨죠? 자, 작곡금지. 절대로 담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정치 얘기, 종교 얘기, 또 뭡니까? 근거가 없는 이야기. 그리고 자, 시간 부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5분을 제가 이제 아까 앞에 계신 분이 5분 설명했는데 그걸 꼭 이야기하더니 5분을 먼저 돌려주라는 말씀 꼭 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마지막에 열어라. 자, 시간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제 컴퓨터에 있는 파워포인트는 8만 개입니다. 10몇 년 동안 모아놨으니까. 근데 요즘은 저 중에서 한 개도 안 씁니다. 여러분 꽤 오래됐어요. 자, 저거를 모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쉽게 하나 골라서 베껴두기, 붙이기 해가지고 완성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완성된 대부분 파워포인트는 어떻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제대로 된 파워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키워드, 콘텐츠, 스토리를 글로 다 머릿속에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파워포인트를 열어라. 자, 오늘 제가 한 얘기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 그리고 감동을 전해주는 파워포인트를 멋지게 사용해라. 왜? 무엇을? 어떻게 였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는 양날의 검과 같아요. 잘 사용하면 뭘까요? 금상첨화입니다. 강의도 잘해, 파워포인트도 멋있어. 근데 주객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파워포인트의 내용을 뒤에 앉아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아, 뭐 그거는 뭐냐면 파워포인트의 신뢰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자, 파워포인트가 시중들기 하라. 저는 시중들기 합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파워포인트 로딩을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20초 했다가 아까 막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10초 좀 줄여놨어요. 자, 파워포인트를 이제 로딩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마무리로 오늘 교육이 제대로 됐나 저하고 사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주시고 아까하고 사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대충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시죠? 네. 써보세요. 역시 박수 치십니다. 아, 오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 느낌표 딱 하나만 갖고 가면 돼요.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파워포인트를 멋지게 활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감동의 느낌표를 주는 멋진 명령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 전에 끝냈습니다.